번째 강령이 뭔가 하면은 요새 세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은 물어볼 것을 강의해요. 어디 가서 물어본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세금을 거두는 기관이지만은 물어볼 장소를 제공해주는 국세청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말하는 126번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해라. 모르면은 두 번째는 인터넷 상담을 해라. 그럼 이제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같으면은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 요새 같으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으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 송파구청이에요. 알다시피 송파구가 가벌병입니다. 그 선거구가 인구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부자도 많으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에 관계되는 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1차적으로 송파구청 주택가로 물어봐라. 그리고 지방세 같으면은 우리 각 지자체 세무과, 원래 제일 좋게는 행정안전부에 그 담당 부서에 걸어야 되는데 전화 걸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국토교통부는 전화 거의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이 복잡하다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을 찾아가시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유능한 세무사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다시피 세무빈 다소리 우리 안순남 세무사님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 표방하신 뭐 최완교 세무사님, 이성현 뭐 세무사님, 뭐 이런 세무사님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은 반드시 제가 이 표현합니다.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나서 상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국가장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운 좋게 계약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잔금 치르기 전에. 그렇더라도 알토란 같은 내 계약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사람이 10년 희한해요. 희한하게도 다 저지르고 나서 상담해요. 요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말하는 이제 기업 부동산에 이제 땅 같은 거 분할도 안 되고, 어떤 땅 보면은 옛날에 뭐 낭떠러지 거의 근처에 있는 땅도 뭐 팔렸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고 나서 부회장님, 제가 이 땅을 샀는데 괜찮겠습니까? 확인차.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거죠. 뭐 양도세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면은 2년만 갖고 있으면 일단 비과세가 된다. 이런데 양도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과세를 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예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순남 세무사님이 갖고 있는 책 2000페이지 중에 3분의 1이 양도세 비과세예요. 그리고 우리 말은 특례라 하잖아요. 특례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예외.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나는 깨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비과세를 할지라도 안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대학생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아빠 몰래 업스테라 하나 주변을 산 거예요. 그리고 통째를 안 했대요. 그럼 아빠는 집 한 집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8개월 후에 날아온 거죠. 이제 세대로 보니까 2주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집 한 집밖에 없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을 가질 수가 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대 분리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상식을 벗어나게 그냥 서로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또 대형사고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철저히 그 감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되면 안 하겠지만 크면은 정말 하긴 다 해요. 정말 이 사람이 실제로 나가서 살고 있는 건지 그거 데이터를 소명하라 해요. 그리고 달랑 2달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X입니다. 왜? 원래 우리 양도세 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신고되고 나서 금방 담당자가 그 양도세를 핸들 안 합니다. 몇 달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벌써 들어와 있어. 그럼 또 의심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양도세 실제로 그 거주했다는 그 관련되는 거를 해당 그 핸드폰의 기주국에서 뭡니까 통화됐다는 기록까지도 요구하는 조사관이 계신답니다.
정말 단지 그쪽이 살았느냐. 그렇게 요즘은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실제 살았는지를 실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사는 그렇죠. 척 해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죠. 1주택자는 그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 자, 1억 주고 산 집이 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5억에 걸맞는 집을 갈락합니다. 근데 문제는 4억의 양도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은 난 그 집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하나일 때는 이제 나라에서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양도세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 주택 하나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요즘 말하면 고가 주택이면 이제는 고가 주택도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장기 보유 특공제를 우리 80% 공제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9.13 대책 때부터는 이제 2년 거주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80%를 해주지 않겠다. 이제는 최대 15년간 30%를 해주겠다. 하고 바뀌어요. 또 내년부터는 또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 특별공제 해가지고 각각 4%씩 계산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살아야만 80%를 주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대책에는 또 손을 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고급 초과 주택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제 강의 때 고가 주택에 대한 강의 안 했어요. 특정한 사람은 되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아파트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가 주택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세금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살지 않으면은 이제 양도세를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는 최고의 절세전략이 세금 한 번도 안 내니까. 비과세는 뭡니까? 나라에서 특정 이유로 과세권을 포기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